토크합니다 시간은 원래 화요일의 남자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또 FPSB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성목 원장을 오늘 먼저 좀 모셨습니다. 내일 특별한 인터뷰가 있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저희가 시간도 바꾸고 또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참 죄송합니다. 많이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또 한 번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태수 한국그룹 회장 사망 사건도 있었죠. 부모님이 갑자기 급하게 돌아가실 경우에 금융재산 빚이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빚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 자손들이 좀 알아야지만 한정승이라든지 상속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그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갑자기 실종이 됐다든가, 뭐 금치산자 이렇게 되시면 당황스럽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이 많으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않게 되면 이제 그게 내 빚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예금이나 보험이 들어있으면 좀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민원인들의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조회해가지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회 요청을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뭐 적극적인 재산, 소극적인 재산 다 볼 수가 있나요? 이제 상속인으로 봐서 갚아야 될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라든가 네. 뭐 이런 빚도 알 수 있고요. 보험, 예금 이런 채권도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보호예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맡겨놓은 보관금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세금을 체납하셨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고 전 금융사가 다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금융사 한 5,600여 개 금융사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금융거래를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 한국 신용정보라든가 네.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예. 하여튼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미수금융이라든가 이런 거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것들, 예. 이런 정보들은 일부 안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채라든지 아니면은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 정보도 이제 공유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들은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것들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채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돌아가신 분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듣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예.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이거 정보를 그럼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신고를 사망 신고. 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돌아가신 달에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7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1월 말까지 예. 이렇게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해가지고 예. 거기 이제 구청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하러 가가지고 네. 거기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공무원이 안내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요. 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수출입은행이나 외원 지점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다 하신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KB생명이라든가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네. 유한타증권 이런 데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이 조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회가 됩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접수 대행기관에서 접수된 그 조회 신청서를 예. 그 해당 금융기관에서부터 넘겨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각 금융협회에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KB은행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은행연합회에 요청을 하면 예. 은행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 조회를 하고 예. 그 은행에서 이제 협회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네. 고객한테 메시지로 이제 알려주는 절차를 취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조회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연락이 오면 예. 그 해당 연합회 예.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3개월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예. 근데 이제 그 접수일로부터 한 3개월 이내에는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그 전체 그 내역이 다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게 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각 협회에 들어가서도 개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전 재산을 다 알 수가 있고, 조회 대상 금융사는 5,600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사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물론 국세청도 해당이 되고요. 이 해당 기관은 접수하는 해당 기관은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할 때에 네. 그때 구청에서 안내를 받아서 하면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로 무슨 뭐 금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에 가서 한다는 그런 절차는 없어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예. 되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아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예. 이건 이제 구청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실은 구청에 가서 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예. 뭐 거기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또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에 가거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직접 이 결과가 나왔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20일 정도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망 신고를 할 때 그 증빙 서류를 좀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2007년 12월 말까지는 이제 그 재적 등본 네.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하고 이제 찾아가는 분의 그 신분증 이게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려고요. 예.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이제 뭐 사망 진단서라든가 그 사망했다는 그 기록 예.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찾아가는 분 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종자라든가 아니면 그 피한정 후견인 옛날 네. 뭐 한정치산자, 예. 금치산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원의 그 법률 대행자지 않습니까? 네. 대행인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진짜 대항하는 분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만약 그 이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그 위임장, 예. 위임장이 별도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망자가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사망 사실, 뭐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외국 기관 발행 문서를 이제 문서 인증이라든가 번역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 주소 사실 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개의 금융 예. 기관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내가 이사를 했는데 정말 내 주소를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야 거기서 이제 뭐 무편물이든 아니면 예. 인터넷으로 날라오든 올 건데 네.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군데에 예. 한 군데 그 전화 바뀐 주소만 등록을 하면 네. 내가 거래하는 금융사는 대부분 모든 금융회사의 그 주소가 일괄해서 변경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가서 주거래 은행에 주소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다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끔 전화가 오더군요. 이 정보가 맞는지.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제 일괄 변경 서비스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했군요. 예, 본인 주소만 바뀌면 안 되고 거기서 네. 다른 거기 보면 저도 해보고 왔습니다만은 네. 공인인증을 통해서 주소를 바꿀 때 네. 일괄 변경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뭐
어디가 거래하는지를 이게 바꿀 건지를 체크를 해주면 네. 다 그 정확하게 통보가 가고 그렇군요. 한 2주 이내에 그 바뀌었다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예. 이거 좀 퀴즈를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오늘 퀴즈로 이 퀴즈가 지금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스텝? 오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원장님과 함께 다뤘던 내용이 오늘 퀴즈입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직접 퀴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그 상속 재산 조회하기가 편리한 제도인데요. 예. 이제 돌아가신 달에 네. 6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신고를 할 때 일괄해서 그 상속 재산을 조회해주는 서비스가 뭐라고 하는지 예. 이게 퀴즈가 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되겠군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